어차피 근데 지금 감독 후보들 관련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약간 애매하긴 해요. 애초에 맨유가 정식 감독 선임이 빨라봐야 5, 6월인데 그리고 월드컵 기간까지 생각하면 6, 7월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때 감독 매물로 나오는 인물들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애매한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맨유 차기 감독 명단은 딱 이 정도. 여기에 마르코 로제까지 넣고 싶긴 한데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래서 일단 빼놨는데 딱 이 정도예요. 마르코 실바요? 마르코 실바가 지금 맨유 보드진 기조 봤을 때 PL에서 어느 정도 경험 있는 그런 감독을 선호하는 느낌이 들어서 소식들 보면 그래서 마르코 실바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매번 PL 경험 타령하던데 정작 잘하는 감독들 PL 경험 없이 오자마자 잘함. 그런 경우도 있죠 충분히.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감독 경험 자체가 별로 없는 감독보다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감독들 그리고 PL에서 잔뼈가 있는 감독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 봤을 땐 더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확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제 사견으로 급을 일단 약간 나누면 하고 포체티노, 대양, 사우스게이트 딱 이 정도? 흔드도 올까 말까라고요? 아니에요. 차비 지금 맨유 오고 싶어서 난리 났어. 이게 아모림 경질 하루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맨유에서 함께 하죠 하면 오토콜이에요 차비는. 그래서 차비 어차피 FA니까 일단 남겨두고 다른 감독들 먼저 접촉해보는 거지. 더 맨유에게 좋은 기대값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감독들 그런 감독들에게 먼저 오퍼해보고 안 된다면 뭐 차비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공격 축구 하면서 승률 잘 나올 만한 감독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리그 순위 방어라든지 리그 승점 방어 그리고 어느 정도 팀 색채 자체를 공격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이 이 위 라인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아래 라인부터는 당연히 잘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데제르비는 전 사실 데제르비가 브라이튼에서 그래도 소정의 성과를 달성하긴 했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데제르비의 능력보다는 브라이튼의 그 시스템에 데제르비가 좀 묻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데제르비가 보드진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데제르비도 한 성깔 하거든요. 쳐박아 맨날 보드진한테. 그런 성깔도 있어서 뭔가 잘 어울릴까 싶긴 해요. 데제르비 좋은 감독인 건 아는데 전술적으로 요즘 트렌디하고 이런 것도 오케이인데 브라이튼 예초에 데제르비가 없었을 때도 그 정도 순위는 유지했었어요. 데제르비는 거품이다가 아니라 딱 이 라인이 맞다 이거지. 데제르비가 와주세요 제발 여기 라인급은 아니라 생각해서 딱 그냥 감지덕지 라인? 제 사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데제르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드진이랑 싸우는 그런 이슈도 있기도 하고 전술적으로 진짜 트렌디하고 이런 거 알고 현대 축구에 알맞은 감독인 거 아는데 생각보다 데제르비도 막 엄청난 고평가를 받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셔야 되는 게 데제르비 어차피 빼와야 돼요. 이것도 위약금 떠줘야 돼 데려오려면. 근데 그에 비해 글라스너 FA이고 차비도 재앙 아닌가. 바르샤 말년에 재앙급이라고 다들 욕했는데 왜 평가가 좋아지냐. 제 소신도 그런데 저번에 댓글창에서 융단 폭격 맞고 저번에 이스타 나갔다가 이제 여론의 철퇴를 받고 좀 야들야들해졌습니다. 분명 차비 그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만 해도 당연히 라리가 우승하고 이런 건 높게 치고 유스 발굴하고 이런 것도 높게 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측면 지향적인 감독이고 선수 빨이라 해야 되나? 너무 부정적인데 다른 워딩 없을까? 몰라 그냥 선수빨도 좀 많이 받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르셀로나 팬분들도 차비 진짜 거의 사지를 찢어놨잖아 욕으로. 근데 갑자기 이제 뭐 바르셀로나 팬분들만은 아니겠죠 차비 고평가하는 게. 근데 몇몇 팬분들께서 갑자기 차비 정도면 맨유가 감지덕지 해야지 이래버리시니까 그래서 좀 곤란해 솔직히.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 지금 맨유 스쿼드 상황하고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애초에 차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측면 지향적인 측면에서의 메이킹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측면에서의 과부하 측면에서의 메이킹. 근데 맨유 뎁스 봤을 때 윙어 뎁스 진짜 많이 심각하죠 지금. 가르나초 레시포드 보내면서 윙어라고 할 만한 자원이 아마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풀백들 퀄리티 봤을 때도 도루구, 루크쇼, 달롯, 마지라위 이 풀백 퀄리티로 과연 차비가 원하는 축구를 구현할 수 있을까 싶은 지금 맨유 스쿼드 상황하고도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그래도 이 아래 라인보다는 전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르사에서도 승점도 잘 쌓으면서 순위 방어도 잘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 아무리 뭐 선수빨 받고 전술적으로 하자 있고 이런 감독이라고 해도 라리가 우승은 본인의 능력이 아예 없진 않겠지 차비도. 그리고 차비가 맨유 스쿼드랑 맞지 않는 감독인 거 플러스로 이라올라도 좀 애매한 것 같아 지금.
이번 시즌에 기복도 좀 있고 또 이라올라 스타일 봤을 때 삼선의 에너지 레벨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중원 싸움 삼선 활동량 이용해서 빡세게 걸고 이런 걸 중시하는데 그래서 이제 스콧하고 아담스하고 그 두 명의 선수가 이번 시즌 좀 돋보이기도 하고 근데 맨유 지금 삼선 봤을 때 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이누도 그렇고 카세미르도 그렇고 물론 카세미르는 다음 정식 감독 올 때쯤에는 FA로 나갈 테지만 맨유의 삼선 봤을 때 에너지 레벨 빡세게 가져가면서 경합 세게 해주고 이럴 만한 선수가 이라올라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맨유 스쿼드에. 그래서 딱 이 정도 라인 여기에 더 추가할 감독 있나? 맥케나? 맥케나는 1부 리그 검증이 아예 안 돼 있으니까 3부에서 2부, 2부에서 1부 올라온 거는 되게 고평가하는데 그래도 지금 맨유라는 팀에서 감독을 구하고 있는데 1부 리그에서 한 시즌 만에 강등당한 그런 감독을 데려오는 거면 한니도 1부 리그에서 바로 강등당해서 그것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데 맥케나는 경험 좀 더 쌓으면 그러면 전 되게 괜찮은 감독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두 군데 더 거쳤다 와야 돼 올 거면. 아니 입스위치잖아 점점점이 아니라 그럼 썬덜랜드는 그럼 이번 시즌 뭘까요? 썬덜랜드 이번 시즌 드라마틱한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뭘까요? 그렇게 확실하게 순위를 올리는 케이스도 엄청 많은데 맥케나는 결국 그걸 실패한 거니까. 그쵸 리즈도 요즘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에 비해서 맥케나는 경험 더 쌓아야지. 수석 코치로 온다면 그냥 박수치면서 환영이지만 지금 정식 감독으로 짬바도 꽤 쌓은 양반이 그거 포기하고 수석 코치로 올 리도 없고 웬만하면. 헤네스요? 저 헤네스를 봤긴 봤거든요? 슈틸러 보면서 그러면서 잠깐 본 기억밖에 없어서 선수를 제가 볼 때 한 3-4경기를 보는데 그 선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선수를 어떻게 쓴다 이걸 중점으로 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슈틸러 분석하면서 짤막하게나마 봤는데 근데 약간 저는 헤네스는 뭐 경기 어떤 식으로 하고 능력 있고 없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경험 봤을 때 아모림 느낌이 좀 나가지고 너무 젊어 헤네스도. 그래서 뭐 안 넣어놨긴 한데 뭐 흠두 라인에 넣어놓겠습니다. 마르코 로제 전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마르코 로제가 능력적으로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맨유의 스쿼드 상황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마르코 로제가 4-2-2-2 그리고 4-2-2-2의 공격수 아래에 있는 2선 이 두 명의 2선을 10번 공미로 두는 포메이션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이아몬드 사사이도 잘 쓰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 만약에 4-2-2-2 마르코 로제가 쓴다고 하면 은베모 쿠냐 그대로 기용하면 되고 마운트 브루노도 그쪽에서 잘 기능할 수 있고 투톱을 쓰는 것도 그 자리에 셰슈코 브루노 가능하고 쿠냐랑 은베모도 투톱에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 그래서 저는 마르코 로제도 맨유랑은 좀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랑닉 근데 랑닉이랑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게 둘 다 이제 레드불 사단에 계속해서 있었었기 때문에 마르코 로제도 짤츠에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비슷하게 느끼신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마르코 로제도 이 라인엔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단순 커리어라든지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위에 있는 감독들보단 좀 떨어지긴 하죠 확실히. 현실적으로 가능성 높은 거요? 저는 글라스너 그리고 이라올라 이 정도? 마르코 실바도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면 글라스너랑 이라올라가 다음 시즌 FA입니다. 지금 계약이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둘 다. 마르코 실바도 제가 알기로는 FA예요 다음 시즌. 현실성은 그래서 글라스너가 가장 높은 것 같아. 지금 FA라서 공짜로 데려올 수 있기도 하고 PL 말고도 분데스에서도 좋은 모습 꽤 보였었고 PL에서도 애초에 증명했고 크리스탈 팰리스 가지고. 근데 약간 저는 걱정되는 건 3백 쓴다고 이제 맨유 팬분들이 거기에 혐오감을 느끼실까봐. 그러니까 이게 3백이 문제가 절대 아닌데 아모림의 3백이 문제인 건데 근데 3백 혐오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해요. 아모림이 진짜 교황 이지랄 하면서 3백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러면서 재앙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3백 혐오하시는 분들도 이해는 되는데 3백이 문제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예를 들면 3백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분들 투헬이나 콘테가 와도 반대하실 거예요? 이 두 감독도 3백 기가 막히게 쓰는 감독들인데? 아니면 알론소도 그렇고 알론소 물론 올 일은 없겠지만 근데 알론소도 그렇고 3백 기가 막히게 쓰는 감독들 많거든요? 근데 뭐 투헬, 콘테, 알론소, 심자기 이런 애들이 와도 반대할 건가 싶어서. 사실 요새 변형 3백도 많아서 포메이션보다 세부 전술이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어차피 뭐 3백이든 4백이든 뭐 수비 상황에서는 그럴 때는 이제 4명으로 수비 라인 구축하냐 5명으로 수비 라인 구축하냐 이게 다를 수는 있어도 공격 시퀀스 시에는 어차피 4백이든 3백이든 다 이제 쓰는 방법들이 다양한데 애초에 맨시티라든지 첼시도 공격 상황에서는 3위 빌드업 3일 빌드업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는데 그러면 그 감독들도 3백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기본 골자 포메이션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게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맨유 팬분들이 3백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신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해야 되나. 3백이 절대 안 좋은 포메이션은 아니에요. 글라스너는 뭐 3백 쓰고 이런 부분은 사실 걱정이 안 돼요.
애초에 저는 항상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글라스너는 아모림보다 이미 상단에 위치해 있는 감독이에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아모림 볼이 100% 완성이 된다면 전 글라스너라고 봤거든요. 글라스너 3백 보면 되게 짜임새 있고 완성도 있고, 근데 아쉬운 게 보드진하고 첫 싸우는 거. 애초에 최근만 보더라도 게히사가 리버풀 게히사가에서 보드진이 게히팔라고 거의 서류 작업까지 다 마무리 해놓으니까 사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글라스너가 왜 게히를 나 게히팔면 나도 나가, 나 못해 감독, 나 못해, 이런 식으로 글라스너가 쥐러를 해버리니까 보드진이 오히려 거기에 꼬리를 내렸던, 그러면서 게히 안 팔았던, 이랬던 전적도 있고, 이거 봤을 땐 글라스너가 그냥 보드진한테 박는 성격인 거 알 수 있고, 또 이제 그 컵 경기까지 다 챙기려고 하는 거, 맨시티 꺾고 FA컵 우승했을 때 그때 뭔가 뽕맛이 있는 것 같아 글라스너가. 그래서 이번 시즌 글라스너가 무슨 리그컵 하는데도 주전을 싹 다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상자도 꽤 생기고 와튼도 부상 당하고, 그렇게 주전 가는 모습들이, 근데 뭐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황을 보면 뎁스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런갑다라고 사족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주전을, 결과론적으로는 컵 경기 진짜 자그마한 컵에도 주전을 갈았다는 거니까. 크리스탈 팰리스도 에제 나가고 주전들 뺏기는 상황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완성도 있는 축구를 글라스너가 보여준 게,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고평가를 해서, 크리스탈 팰리스 체급이 좀 더 있었다면 저는 글라스너가 토너먼트에서 뿐만 아니라 리그 순위도 꽤 방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크펠 뎁스도 많이 얇아요. 그래서 토너먼트에서 계속 주전 쓰는 것도 있을 거고 글라스너가. 그리고 글라스너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3백을 쓰고 있긴 한데, 과거에 분데스리가에 있을 때 4백을 안 쓰던 감독도 아니었어서 뭐 일단 뭐 온다면 봐야겠지만 그래도 꽤 가능성이 있고 긁어볼 만한 매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으쌰으쌰 용도 사우스게이트. 근데 사실 아모림도 으쌰으쌰는 잘했어요. 선수단 지지는 100% 얻었잖아 아모림이. 인테르에서 심자기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챔스 결승을 2번이나 갔으니 아닌가요? 그쵸. 그것도 심자기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심자기가 오나나 포장해가지고 맨유에 던진 거 생각하면 갑자기 빡치네. 심자기 꺼져. 몰라, 맨유가 안 받아. 갑자기 빡치네, 오나나 던진 거 생각하니까. 심자기는 못 데려옴. 맞긴 해. 애초에 계약 기간이 지금 심자기가 27년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심자기 주급도 그렇고 오기 빡세긴 하지, 가능성 봤을 땐. 그리고 또 이제 투헬 나겔스만도 결국엔 맨유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감독 다 월드컵에서 박는다면 그러면 튕겨져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맨유가 제안을 해봐야 될 감독들이지. 그래서 막 100% 맨유가 이들에게 감독직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아니긴 하죠. 월드컵에서 못해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라. 콘테도, 전 사실 콘테 적어놓은 게 이제 나폴리에서 2년차잖아요. 근데 콘테의 2년차라는 게 있잖아. 이제 2년차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드진한테 받고 인터뷰로 또 지랄 쏟아내고 이랬던 콘테 전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폴리에서도 슬슬, 지금 나폴리 챔스도 상황 안 좋고 하니까 혹시 안 들이받나 싶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폴리 분위기 좋던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폴리 리그 순위도 괜찮기도 하고 아직 우승 가능성도 나폴리가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콘테도 애매하고, 어차피 나폴리에 있는 지금 상황이면 중간에 빼오기도 힘들 텐데. 근데 또 모르겠어요. 또 어떤 감독이 시장 매물로 나올지도 모르고, 어차피 한 5개월 동안 또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어떤 감독들이 삐져나올까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5개월 지나고 맨유 정식 감독 선임할 때쯤엔 여기에 있는 감독 명단보다 훨씬 더 많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죠. 일단 매물들 싹 다 시장에 나온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가장 베스트부터 한 명씩 차례차례 컨택을 해야겠지.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